봄이 온 것 같은데 세상은 봄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춘래 불사춘이라는 중국의 시인이 쓴 그대로 봄은 온 것 같은데 봄이 진정으로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여섯 번째 진상규명 촉구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 기획당 해체, 완전히 더 나가서는 이렇게 지금 가가서와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여순항쟁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가서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사건 등을 전부 지금 지연시키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어제는 4월 10일 총선거에 진정으로 이 땅에 새로운 민주화의 물결이 넘실거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오늘은 이승만 정신기조를 국정기조로 삼으면서 모든 과거사 사건을 완전히 이승만 시대의 가치 기준으로 돌리고 있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탄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안 어려워요? 첫 번째로 국민에 의해서 쫓겨난 이승만의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유튜브 카톡에도 들어있는 것 같이 하와이에 일본 군함 두 척이 기항한다는 정보를 국민의 장용만 선생한테 완전히 북침을 시키는 절호의 기회를 일정 역할을 하면서 하와이 경찰에 일정을 했던 이승만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의사보호조약 카스라 테프트 조약을 체결시키는데 완전히 일등공시의 역할을 했던 시복서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 의사와 정명은 의사가 감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하와이 교민들이 울며 불면서 정말 피눈물이 나는 볼을 모금해가지고 이승만한테 가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호를 해달라 하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한 사람의 변호 비용이 $3,000. 그 당시는 $3,000가 거액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를 그 교민들이 정말 비아픈 돈을 모아서 가져가니까 $4,000를 달라고 이승만이가 요구해가지고 거부해버립니다. $3,000는 안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변호를 거부했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반민족적이고 그가 말하는 민족의 기준과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승만을 되돌아보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최초의 임시정부에서 1925년 4월 3일 날 탄핵을 받은 이승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1919년 3월 1일 그 전에 2월 8일 동정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이들이 그 선언서와 모든 증상을 가지고 들어온 유학생들이 돌아가신 분이 안개에서부터 중국, 대륙, 유럽, 서부, 소련까지 한반도 전체 비밀을 이 주민을 해서 전민족이 일어나는 위대한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3.1 운동은 당시에 세계를 진동시켰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완전히 정말로 무주한 빈손으로 완전히 독립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민족의 자결권, 그 당시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맹을 만들면서 주장한 것이 각기의 민족은 스스로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가진다, 자주성을 가진다, 그리고 스스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독장적인 민족의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를 개성할 수 있는 그러한 독립사상을 부르짖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세계 각국의 모든 민족들은 당시 제국주의에 신음하면서 식민지에서 해방을 해서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이 불결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때를 맞춰서 이제는 3.1 운동을 성공시켰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나마 임시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드는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동양여운영 선생은 정부를 만드는 것보다는 정당을 만들어서 신해혁명처럼 송문희 대통령처럼 정당을 만들어서 주장을 하자고 주장을 했지만은 대다수가 임시정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안교 서울을 만들어서 7개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7개의 임시정부. 서울에 있던 거는 한성 임시정부라는 얘기는. 그러나 상해에서 알다시피 제일 많은 규모가 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아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합니다. 알다시피 그해 11월 달에는 일본의 파라밀가의 초청을 받고 농양여운영 선생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 기회도 3.1 운동의 부탁이었습니다. 완전히 이상이 달라졌습니다. 일제도 무력 탄압에 의해서 헌병 정치를 완전히 없애고 완전히 문민, 다시 말하면 약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형으로 바꿔줍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파리에서 국제연맹의 회의가 열리니까 극지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을 동양여운영이 신한청년당이라는 청년단을 만들어가지고 김기식 박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대표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김규식 박사가 파리에 들어갔지만은 당시 주체국이었던 프랑스는 주권이 없고 식민지이기 때문에 대표되었다면서 입장을 거부한, 그래서 가진 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할 수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떠들면서 있던 이승만과 임시정부의 대통령 욕심이 상해로 들어옵니다. 1921년에서부터 25년 만 4년 만에 재임하는 기간을 두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상해에 들어와서 보니까 밥을 붓듯이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잠자리도 오늘은 이 교포들이 가서 하고 인정의 여인들이, 그래서 교포들도 다 어렵게 사니까 밥이 있을 때는 갈라먹고 어떨 때는 돌아다니면서 배를 굽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심지어 양말이 다 헐어져 가지고 분양이 들린 걸 위에만 덮어서 신고 다니면서 체면상 말할 수 없는 고생 속에서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미국서 그래도 허이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상해에 와서 대통령 직원 임명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받았지만은 형편이 없어 가망이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본국에서 백성들이 비밀리 모아서 그때는 상해 임시정부에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철두철미의 입지감을 그냥 막아버리니까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볼 대책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상해 임정에 계속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하면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때에 그 당시 총장이 윌슨이었어요. 이 윌슨하고는 잘 알아요. 근데 그 윌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국제연맹을 하고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완전 미국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국제연맹에 이 나라를, 우리를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통치 국제연맹에 이입을 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해가지고 국제미로 보호를 받는 것이 낫겠다 해서 유명한 윌슨한테 국제연맹에 이임하는 문서를 제출합니다. 그 요점이 세 가지인데, 열강은 제1위, 열강은 조선의 폭력 학제를 보아. 열강은 금호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라.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국제연맹은 조선을 신탁 통치하는 것들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세 가지 요청을 쓴 문장을 가지고 일승 대통령한테 보냅니다. 그 당시 이러한 투쟁보다는 무력을 양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하는 무력 투쟁을 주장했던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사가 하와이에서 이승만한테 쫓겨나다시피 해서 온 부정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근현대사의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위대한 독립운동가였던 신채원 선생, 그 다음에 초창기 구한말 고정에 보위대장까지 하다가 망명을 해가지고 무력투쟁의 선봉에 섰던 초대의 임시정부 국무총리였던 이동희 선생, 이 세 분들이 연연히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중에 그 유명한 말이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아십니까? 이원정은 나라가 있을 때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어느 나라까지 팔아먹는다고 할까? 이건 무슨 일입니까? 독립을 요구하면서 편하게 싸워야 될 사람이 어떻게 국제연맹에 나라를 맡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승만의 본체. 이런 반민족적인 행위를 미국에서 있을 때부터 독립운동한다고 하면서 한다는, 그러니까 임시정부 내에서 모든 뜻 있는 분들은 빨리 이걸 탄핵을 시켜서 끌어내려야 돼요. 벌떼처럼 일어나. 그래서 자기가 있을 수 없게 되니까 포탄을 사고 미국으로 간. 그때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빙빙 돌아서 몇 개월을 걸리고, 올 때도 4개월, 올 때도 그저 뭐 시체 실어 나르는 배를 탔다가 몇 번 갈아타고 해서 오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 집착처럼 모양 숙해서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도망가다시피 해서 돌아가서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설리 정말 접시를 닦고 청소를 하면서 모은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으로 보내는 걸 전부 개인이 착복을 하고 전혀 상해 임시정부에 돈을 갖다가 보내지 않는 이러한 자기의 일신상의 안일 영달만 추구하는 완전히 반민족적 행위를 물건 이에 이승만이 드디어 1925년 4월 3일 임시정부에서는 탄핵을 결정합니다. 탄핵을. 그래서 이승만은 탄핵을 하는 대통령으로서 연구 역사에 남깁니다. 이러한 것은 조금이라도 역사를 아는 분들은 그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승만이가 미국의 힘을 얻고 해방 이후부터 이 땅에 와서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은 다음 차례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이승만 정신을 계승한다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완전 과거사가 직무유기 되고 있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 성토대회가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고서 이승만 정신을 그대로 이어갔다는 정신 속에서 완전 이승만이가 규정했던 반란 세력으로서 규정시켜놓고 그 많은 순수한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것도 합법적인 말기인을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말기인을 다 죽어야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엉터리 인식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기획단이 구성돼서 참다운 진실되고 정의롭고 역사적 일을 바로 세우는 보고서가 작성할 때까지 저희들은 투쟁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가장 결정권자인 국무총리 면담 요청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총리 면담 요청 건의서를 우리 김원희 여성위원장이 강도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면담 요청서, 국무총리 귀하, 국정 운영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2021년 6월 29일 여순 11구 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규명 상황이 2024년 1월 19일자 행안부 통계에 의하면 7,465명 시청자 중 유족 결정을 받은 사람은 566명, 7.6%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4년 10월 5일 법적 시한을 앞두고 우리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위원들의 면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인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하여 가장 많은 학살을 자행한 이승만 정권을 국정의 기조로 삼고 역사를 부정하고 진상규명을 늦추는 처사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남도 실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진상조사를 90일 이내 끝내야 하는 법적 기한을 위반하고 있는 처사는 법치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듣고자 귀하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하나, 면담 기일은 3월 27일까지 요구합니다. 둘, 면담 인원 유족은 서울유족회 임원 회장 이하 4명입니다. 2024년 3월 20일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일동 회장 이자훈. 대통령이 유족들과 약속을 저버리려 하는 거 책임지고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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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제! 이대로 하겠다면 각오하라! 우리 유족들이 굶고 살아온 한이 서리를 내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두제! 기획단 구성 미루더니 역사에 죄인들로 채우고 있구나.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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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제. 네. 지난 1월 9일자로 7차 조사위원들이 끝나고 나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그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편향 여순 항쟁 신상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규탄하려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단장을 하는 기획단이 유족 대표조차 모르는 사이에 일실에서 불구 편향 인사들로 구성되어 관계 시민단체는 물론 서울, 여수, 홍천을 비롯한 전국 유족회에서는 동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948년 무자비한 독권력의 이유도 모르고 학살당한 원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로 인해 썩지 않는 기억을 안고 살아온 유족들 가슴에 다시 칼질하는 제2의 가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상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기획단은 당연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당시 미군정 시작의 실패, 무도한 이승만 정권의 출현, 배경, 제주 4.3 학살과의 관계, 청산되지 못한 친일 민족 반역자 집단 당시의 실패,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과 학살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연유로 처형당했는가 등 첨예한 당시 상황의 고찰은 현재 축적된 연구로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진상보고 자체를 달가워하는 극우 성향의 인사들로 기획단이 꾸려져 여순 항쟁 사건이 일어난 지 80년 가까운 세월 천형처럼 알아온 유족들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극우든 득좌하든 어떤 권력이 누구를 무슨 권리로 학살할 이유가 있었는가? 좌가 뭔지 우가 뭔지 알았겠습니까? 빨치산이 뭔지 빨갱이가 뭔지 알았던 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던가? 파르티잔이 뭔지 마르스가 뭔지 알았던 그 18년 청춘의 불꽃을 한순간에 척살 총살 처형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진행자 명예회복위원회 약칭 여순사건위원회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로 투영인간처럼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여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 원안에 하루속히 정명과 회원의 분위기를 보도시키면 물론 국가 차원의 천번 만번 사죄와 진상규명 및 배상이 있어도 오전할 판에 겨우 2년 전 통과된 진상조사 특별법조차 무색게 할 극우 편향의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구성하여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현재 구성된 기획단을 해체하고 참신한 전문가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부분 80세 이상인 유족민들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옛날 손가락춤으로 부모 행기와 이웃의 살상을 가책 없이 저질렀던 금수의 양신들과 함께 무자비한 공권력, 무책임한 정권을 타도하고 무도한 진상조사 기획단은 즉시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서울유족회 상임고문 남여현. 그리고 구호를 좀 치겠습니다. 소리내어 쳐주시기 바랍니다. 진상조사 기획단은 역사 왜곡을 당장 멈추고 진상조사 기획단을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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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 편향적인 사상을 가진 막말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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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묘순 양민 학살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한 기획단을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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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 진상조사 기획단은 묘순 11구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는 극우 편향적인 기획단을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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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여순 11구 사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기획단으로 즉각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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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여순 11구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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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 2023년 3월
오늘 20일 여순 11구 공소험 이렇게 납부를 네, 됐습니다. 이대로 하겠다면 각오하라. 우리 유족들이 품고 살아온 한이 서리를 내릴 것이다. 서리를 내릴 것이다. 서리를 내릴 것이다. 서리를 내릴 것이다. 투쟁!